영국 여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각이 나는데요. 1400여 년 전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여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선덕 여왕이죠. 경주 낭산에 선덕 여왕 릉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신라시대부터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의 낭산인데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하시죠? 와, 이 소나무가 엄청 울창하네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나무가 네. 아주 이 곰솔이라고 네. 그 해성 종류지요. 아, 그 소나무입니다. 이 가는 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와, 소나무 숲길 사이에 보이는 저 릉이 바로 선덕 여왕 릉인 거죠? 그렇죠. 능이죠. 바로 정면으로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숲이 또 아주 이래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신유림이라 그래요. 신유림. 신이 있는 숲. 그래 신유림이라고 굉장히 신선한 숲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래 2000년 가까이 보존이 됐잖아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그래서 이게 신라사에 있어가지고 경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숲입니다. 아름답고 신성한 숲. 신유림에 둘러싸여 있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요. 출생부터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았던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 릉입니다. 여기 진짜 신라 선덕 여왕 릉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신라가 27대 왕입니다. 27대 왕.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632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 15년간 이제 재위하다가 647년 그때 이제 이래 별세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이분은 이제 진평왕의 맏딸입니다. 맏딸. 딸 중에. 아니 우리나라는 남자만이 왕을 계승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선덕 여왕께서는 계승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첫째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부왕 진평왕의 아들 없이 별세를 했으니까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귀족들이 이제 상대던 귀족들 회의를 하니까 이제 왕이 서로 되려는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서로 싸움이 나고 하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차라리 우리 진평왕의 맏딸 우리 참마의 덕만이가 이름이 덕만입니다. 덕만이가 제일 사람이 훌륭하고 아주 판단력도 정확하고 똑똑하니까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렇게 전해오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할 때면 황고라 그래서 황고. 야, 황고라고 내가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데, 황자, 고자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들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황고라고 돼, 황고. 요거는 아주 나이가 든 할머니라는 말이지, 할머니.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그때 한 최소한도 55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15년 이제 제의를 했으니까, 별세할 때는 70살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왕질, 도라 무효였다. 왕이 병이 많았어. 그래서 나이 노안이지. 그래서 이래 절에 가서 빌고 이래 기도를 하고 약을 써도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나중에 647년까지 15년간 제의를 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늦은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사에 기록된 것도 있고 야사의 전설도 있는데 또 옥문지설화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옥문지라는 게 뭐냐면 바로 가면 이제 경주 남천이 있어요. 남천. 거기 이제 옛날에 물이 확 고인데 옥문지인데 그 당시에 옥문지에서 이제 막 깨구리가 막 많이 울었어요. 두꺼비라든지 깨구리가 막 우니까 이제 왕이 그 당시에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왕이 옥문곡에 백제군들이 와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아니 개구리가 우는 것만 예.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뭐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옥문고기 이제 뭐 여금고기라는 설도 있는데 네. 사실은 옥문고기 이제 그 성주 독용산성 네. 그걸 독산성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백제군들이 숨어 있었다네. 왔더라는. 그게도 옥문고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가니까 과연 백제군 500명이 숨어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알천 장군이 가서 쳤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죠.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 또 한 가지가 또 마지막으로 그 자기 죽을 때를 알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자기 장례를 칠 장소를 어디로 하냐면 도리천에 나를 묻어달라. 네. 그랬답니다. 도리천.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를 이제 딱 그때 그분이 별시했어요. 네. 왕의 647년에.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도리천이 없더라는 거지. 그 도리천이 이제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낭산이라고 그랬다. 낭산이 도리천이다. 그 도리천이 뭐냐면 수미산의 맨 정상을 도리천이라 그래요. 거기는 제석신이라고 불교적으로 이제 최고 가는 제석신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거기가 극락세계 수미산이지 수미산. 네. 수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히말라야 같은 에베레스트는 그런 수미산인데 네. 뭐 신라에서는 뭐 이걸 이제 수미산으로 이렇게 봤나 봐요. 왕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다 묻으면 그 나를 묻어 달라. 여기 딱 정상이거든요. 여기가요? 요 산이 낭산이 딱 정상입니다. 바로 네. 뒤에 정상이니까. 그래서 그 묻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약 20수년 뒤에 이제 그 사천왕사가 생겼어요. 어디예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올라오는 길에. 그래서 원래 사천왕사가 수미산의 중간에 있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신경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야, 이 참 여왕이 미리 미래의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미래에 지어질 절까지 예측한 지혜의 여왕 선덕. 신라 곳곳에 수많은 사찰을 지어 국가의 안녕을 빌었는데요. 유명한 절들은 다 이때 지어졌습니다. 선덕여왕님께서 그렇게 절도 많이 지으셨다면서요? 아, 예. 절을 이제 많이 지었죠. 그래서 그 절을 지은 게 이제 네. 뭐 영묘사. 네. 영묘사가 지금 이제 그 대왕 흥유사 그 자리라고 그러죠. 네. 뭐 그 절도 짓고 그리고 지금 절이 분황사. 그 분황사라고 시내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원효대사가 오래 수리하셨다는 그 사찰. 뭐 분황사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그 우리 그 황룡사 구청탑 네. 그것도 지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래 자장율사가 네. 짓자 그래가 지었고 그래 자장율사 오면서 지은 게 우리가 태화사 그것도 지었거든요. 네. 우리가 서랍을 받게. 네. 그다음에 송도사도 짓고 통도사도요? 통사도 그분이 지었어요. 와. 그 첨성도도 세우고. 네. 그러니까 신라의 그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 시대에 다 지었습니다. 네. 와. 그런데 그 절을 짓고 하는 건 나라 돈을 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고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특히 그걸 주도한 분이 이제 그 자장율사인데 네. 그 중국 당나라에서 급히 돌아와가지고 네. 그 불사를 크게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또 이래 그 백제나 고구려를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뭐 큰 불사를 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어떻게 그 재력을 감당을 했는지 그건 참 의문인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지어놓은 절들은 네. 그 뒤에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수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신라사에서 불교적인 거는 그분이 다 이뤘다. 그 했다고 그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누각 태화루. 이 태화루가 신라의 대사찰 태화사의 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라진 태화사. 바로 선덕여왕 때 지어진 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태화사를 선덕여왕님께서 짓게 한 거네요? 예, 그렇죠. 643년에 지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642년에 이제 즉위해가지고 그 태화사를 이제 지은 거죠. 짓는데 그 신라 옛날에는 사찰을 다 나라 국고로 짓습니다. 네. 뭐 지금도 나라에서 국고 보조를 해주죠. 네.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라에서 국고를 들여 그 절을 지었다. 그 태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덕여왕이 수많은 절을 지었던 이유. 종교적 목적도 있었지만 수많은 외침 때문이었는데요. 신라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선덕여왕 때 외침도 많았나요? 굉장히 많았죠. 나라가 아주 뭐 너무 위태로웠다고요. 네.
그래 그게 이제 우리 역사에 자세히 이제 부각은 안 되어 있는데 네. 삼국사기나 이거 보면 확실히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의자왕이 있잖아요. 의자왕. 네. 의자왕이 뭐 삼천국력 그늘이라는데 그거는 뭐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아주 그 연결이었습니다. 그 의자왕이 처음에 초년에 그분이 이제 642년에 이제 등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라에 공격을 했어요. 백제가 쳐들어와서 신라의 40개 성을 차지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 40개 성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40개 이 고을입니다. 고을. 그러니까 거의 요즘으로 치면 한 뭐 도 2개 정도 되는 큰 고을이 다 백제에 넘어가 버렸어요. 엄청 많이 넘어가니까- 넘어갔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낙동강 서쪽은 다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이제 백제가 진출한 거라. 네. 그 신라가 위기에 처했잖아요. 백제의 침입에 이어 당나라 침입까지. 선덕여왕은 사후의 일도 예측했는데요. 바로 낭산자락에 사천왕사가 지어진 겁니다. 와, 여기가 바로 사천왕사 터네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 뒤에 가린데 저기 맞습니다. 아니 진짜 보니까 선덕여왕 릉 바로 밑에 있네요. 예, 그렇죠. 바로 낭산 네. 기슭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한 100m 되니까 요 기슭에 이제 사전항사 있고 네. 그다음 정상에 이제 그 선덕여왕 그 능이 있습니다. 사천왕사를 왜 지었죠? 그러니까 사천왕사는 그 이제 당나라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네. 빌기 위해서 황급히 지은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천왕사는 이제 674년에 네. 사천왕사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당나라 군들이 이제 나당 전쟁 때라고 그래요. 네.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기 위해서 그 뭐 거의 수십만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특히 이제 그 바다에 이제 해군으로 왔어요. 그때 평양에도 해군이 들어가고 그다음 기벌포 뭐 여러 가지 네. 쪽에도 들어왔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사천왕 자리에 그 비단으로 막을 치고 네. 그다음 초인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가 불교 스님들 12명이 빌었다 그래요. 저걸 나가 주셔서 네. 비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 가지고 당나라 배가 탁 가라앉았다. 막 그런 얘기가 전설로 전해오죠. 전해오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지킨다. 사천왕이라는 게 이제 그 말하면 절을 지키는 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 그분들이 이제 모셨다.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오죠. 사천왕이 지켜주는 수미산 정상. 낭산의 정산에 세워진 선덕여왕 능. 이야기를 들을수록 선덕여왕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선덕여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오천사 최초의 여왕이잖아요. 네. 여자로서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참 잘했어요. 잘하고 국난도 극복하고 네. 그다음에 절도 많이 짓고 첨정선도 짓고 문화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아주 뭐 그 치세가 아주 어쨌든 간에 잘 지나갔던 그 네. 훌륭했던 분으로서 네. 그 참 우리가 다시 새겨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 문화를 꽃피우고 나라의 자주성을 주장하며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졌던 선덕여왕.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곳이 낭산인데요. 이번 주말 경주 낭산 여행 강추합니다.